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오늘도 한번 이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투기 과열지구들의 표정이 정말 어둡습니다. 서울은 특히 전 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의 이 규제를 받을 전망인데요. 반면 또 서울과 가깝지만 수도권 지역인데 투기 과열지구로 엮이지 않은 곳들은 되려 반사 이익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규제로 떠들썩한 이 시점, 고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 또 혼란스러운 점 많다라고 접수를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솔루션 제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특히 영등포, 강남권 정보도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요.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고요. 또 흔들림 없는 현명한 투자처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위버라인의 우원 이사 바로 모셔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접수 받겠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혹시 너무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연결 못해 드리더라도 방송 끝나고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02-2077-6356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시청자분들 전화 주시면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물론 상담이다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부분 좀 콕 집어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난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님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재건축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혹시 조금 고민이실까요? 예. 네. 제가 강동구에 네. 둔촌 주공 아파트 네네. 예, 31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예.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분양평형을 제가 37평형하고 네. 예, 34평하고 네네. 비교해봤을 때 향후 제가 매도했을 때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래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예, 전망 매도 시점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그러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저희가 적용이 돼갖고 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매매가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추가 분담금이 1억이라든가 2억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걱정되고 해가지고요. 시청자님 아무래도 둔촌 주공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37평이랑 34평형을 두고 고민 중이신 거죠? 네. 네, 앞으로 전망까지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주가 이제 완료가 된 이제 현장이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입주도 하기 전인데 매도 시점을 물어보셨어요. 네. 네, 원래 조합원이신 거죠? 예, 원래 조합원이에요. 네, 요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멸실을 하고 있고 이주는 2018년도에 이제 다 끝난
그런 현장인데, 사실은 이러한 현장들이 조금 이제 반발이 요즘 많은 걸로 지금 이제 알고 있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는 이제 관리처분 신청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가 분담금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수익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로 이제 거듭나는 곳이고, 그리고 일반 분양 물건도 한 4,000개 정도가 4,000개 정도가 이제 풀릴 예정인 단지인데요. 지금 24평이 있고, 그리고 33평인가? 4평인가요? 그리고 34평이나 34평, 37평, 그리고 42평 요렇게 이제 네.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7평하고 34평 중에 고민이라고 하셨던 거죠. 네. 예. 네.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거주하실 건가요? 향후에요? 아니, 거주할 게 아니고 저희는 퇴직도 했고 그래서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그랬을 때 어느 평형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한지 네. 예, 그리고 네. 또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네.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하고 네, 또 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작은 평수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무리가 되시더라도 갖고 가시는 네.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파시는 것보다는. 네, 네, 일단 이 둔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로 이제 아주 이제 대단지로 거듭나는 곳이고, 사실 추가 분담금이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 분양가 상향제가 좀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은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속에 보면 네. 이제 시행하시는 분들,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이 전체적으로 서울 중심부 쪽으로 더욱더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시는 거는 당연한 그런 현상 같은데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걸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24평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도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인 가구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1, 2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작은 평수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도 잠실에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잠실 파크리오에도 원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리센치에도 원룸 아파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리센치와 파크리오의 작은 평수들, 원룸을 보면은 이 24평대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한 그 비율로 보면은 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1, 2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가깝게는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그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이 30평대, 20평대도 있지만 18평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평형이 지금 보면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가격을 보면은 9억 7천에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형태고요. 실제로 3년 동안의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88%나 됩니다. 88%나 올랐어요. 이렇듯 작은 평수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는 다 1, 2인 가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구 수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 중앙아파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왕 갖고 가실 거면은 이 소형 평수, 제일 작은 평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작은 평수는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제 전세금 이제 확보를 하시고 그 네. 전세금으로 다른 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셔갖고 월세를 받는 것이 더 이 월세 수익률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세 수익률이 좀 낮기 때문에 네. 노후 대비한 그런 현금 창출형으로는 이렇게 수익형 네. 부동산, 이렇게 작은 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네. 활용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활용하실 때는 또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셔갖고 세금 혜택도 받으시면서 그런 전략적으로 좀 노후를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사님,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24평 정도라고 해도 아, 매매가가 뭐 13억이나 14억 정도 된다 그러면, 네,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26평을 받으셔서 네. 이 전세를 놓으시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갖고 거기에 내시라는 거고요. 이 네.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이제 기준시가를 모르지만 그때 돼봐서 26평의 기준시가가 나올 텐데 그 네. 기준시가가 6억 이상이면은 임대사업자를 안 내시는 게 맞으세요.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6억 미만이고 그리고 80제곱미터 네. 미만일 경우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아예 네. 그 둔촌주공을 임대사업자 내시는 거를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고민 해결을 드렸는데 일단 이사님은 가장 작은 평수 선택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예. 네, 예. 한번 참고해 이사님, 보시고. 네. 예, 이사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럼 혹시 그거를 매도하고 네. 좀 저렴한 가격대 한 6억이나 7억대로 네.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뭐 월세도 받으면서 좀 가격 상승될 만한 건 혹시 없는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실시간이라서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요. 그 부분은 네.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요.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조금 궁금하실까요? 저는 잠실에 네. 그 갤러리아 팰리스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 초에 이제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네네. 이제 주택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네. 음마 아파트, 잠실 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거주 중에 갤러리아 팰리스 이 세 곳 중 한 곳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매수 시기하고 네. 이 세 곳에 대한 전망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시청자님,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곳 중에 한 곳 투자를 하시면 직접 거주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지금 갤러리아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거주할 것 같고요. 네. 웬만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로 가게 된다면 네. 이제 투자로 해서 아, 이 두 네, 곳은 네, 투자 전세, 목적으로 네. 보시는 거고요. 예. 아, 네, 이사님께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약간 관심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살짝 떨어진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갖는 것도 매물을 다양하게 나왔을 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자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러리아 팰리스 사신다고 했는데 갤러리아 팰리스는 혹시 몇 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가요? 64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잠실 주공 5단지나 음마 아파트를 만약에 사신다고 해도 거기에 거주는 못 하실 것 같네요. 예, 거주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예, 이제 거기는 투자 개념이요. 그렇죠. 평수도 그리고 잠실하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평대이긴 그런데요. 예, 지금 옵션이 3개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잠실 주공 5단지를 사느냐, 음마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 갤러리아 팰리스를 그냥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잠실 주공 5단지나 그 음마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갤러리아 팰리스 사시기 때문에 이 잠실의 생활권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주공 아파트
제가 이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전화를 해보시면 금매로 좀 나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4평, 5평, 6평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음마아파트보다 잠실 주공 5단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잠실 주공 5단지가 훨씬 더 그 지분이 많기 때문이고요. 지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 34평 같은 경우에 24평, 뭐 25평, 25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감이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4평, 5평, 6평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좀 미래를 많이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18억, 19억, 21억에 거래가 된 그런 내역이 있으니까 요거보다 좀 2억 정도, 1.5억에서 2억 정도 조정이 되는 게 매물이 나오면, 금매가 나오면 그때 전세 끼고 트라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고민 해결을 드렸는데 일단 이사님은 세 곳 중에서는 잠실 주공이고 혹시 나중에 금 매물이 나왔을 때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솔루션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갤러리 팰리스는 그 고려 대상이 전혀 두 개, 음마나 잠실에 비하면은 5단지에 비하면 갤러리 팰리스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잠실 갤러리아 팰리스 같은 경우는 15년 차 아파트가 되겠는데 용적률 자체가 800%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오를 만한 그런 소지가 좀 없어 보이고요. 워낙에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주공 5단지를 보면은 그 재건축이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6년 전에 났고 지금 건축 심의가 들어가 있는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인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주공 5단지 그 자리에 굉장히 멋들어진 새 신축이 생긴다면은 사실 지금 이 리센츠나 아니면 엘스보다는 훨씬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고가로 당연히 이제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잠실역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50층으로 지금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잠실 5단지가 투자 가치로는 갤러리아 팰리스보다는 좋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네, 혹시 궁금한 점 남으시면 저희가 추가로 상담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우아미 이사가 선택한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2018년 6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8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세 시에 든 실투자금은 약 3천만 원, 월세 시엔 실투자금 8천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의 선택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에게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위치가 먼저 어딜까요? 예,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5분 거리에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바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뉴타운 사업지에 딱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도를 통해 보시겠지만 이 여의도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그런 수요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으로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수요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대한 그런 개발 사업이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위치를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바로 붙어 있는 곳, 그리고 신안산선 그 9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이 신안산선가의 그런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제물복길 지하 사업지도 가깝고 여의도 개발지와도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치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호재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영등포 호재가 많은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포인트를 네.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영등포의 호재는 그 키포인트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호재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기 아주 적기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영등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좋은데요. 1호선,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 KTX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인데 신안산선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되는 곳으로서 이런 추가적인 노선 확충에 따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물꽃길 지하 사업도 2015년부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하 사업이 되면 지상 부분으로 공원이 되기 때문에 인근의 이 영등포의 쾌적한 환경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에서 본 매물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도보론 10초 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7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집주 근접의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MBC 부지 복합 개발도 지금 올해 안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 파크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공입니다. 착공이 아니라 완공으로서 내년부터 이 입주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기대를 해보시면은 그에 따른 뭐 임대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파크원 건물은 오늘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직접 영등포는 개발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투자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이미 다 지어진 곳이라고요? 네, 본 건물도 이미 다 지었습니다. 이 파크원도 아까 말씀드려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미 다 골조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8년도에 6월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겠고요. 또한 5호선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지구들의 그런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라든지 이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바로 이 5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5호선 역세권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가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저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입니다.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2억 7천만 원인데요. 사실 2년 전 가격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2억 4천에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이제 3천만 원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에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면서도 월세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물건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방송이 끝나고 우아임 이사가 혼란스러운 시장 이겨내는 비법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제는 혼란스러운 시장을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네요.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일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